만나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준 의원이 좀 네. 얼굴이 표정이 좋으신데 오늘 그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명동에 오셨어요. 네. 중구 제 지역구 명동에 오셔서 아유. 유세를 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명동을 환호하고 가득 메웠다면서요? 명동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제 열어가겠다.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어디냐 했을 경우는 이제 서울이거든요. 사실은요. 서울이죠. 우리 한번 돌이켜 보면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대 박영선 대 오세훈 이 투표 차이가 득표율 차이가 19%나 났습니다. 그렇죠. 오세훈 후보가 57, 박영선 후보가 38 이랬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 네.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서울에서 얼만큼 득표를 하느냐 이 문제였는데 여론조사를 예. 이렇게 내밀하게 쳐다봤을 때 서울에서 10% 격차가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주 제가 이제 현장을 아침 인사와 저녁 인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다니는데 분위기가 지난 일주일 전과 일주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보면은 지난해 이제 보궐선거 할 때 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게 이제 우리 지지층이 이제 결집하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은 이 새 힘을 가지고 3월 4일 5일 날 사전투표 당일에 얼만큼 지지자들이 가서 투표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력일 수 있겠죠.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도 의원님? 네, 그 민주당이 이제 희망사항이고 그러나 선거랑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서로 긴장하고 해야죠. 그러나 드물게도 지난번 우리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참 그때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만. 네. 근데 역대 보면은 서울 선거가 우리가 좀 불리했습니다. 항상 민주당이 우리 당이. 거의 앞섰죠. 앞섰죠. 그런데 네. 이번에도 보면 계속 정말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서고 있고 어떤 경우는 저희 경남, 부산, 울산보다 지지율이 격차가 더 높은 때도 있습니다. 서울에서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오히려 우리 당에서는 아니 경남, 부산, 울산 PK는 왜 이러냐라고 이제 지금 걱정할 정도로 오히려 서울이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네. 지난주에 단일화 무산된 후에 약간 분위기가 박빙에서 초초박빙으로 좀 좁혀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도.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텐데 그러나 어떤 경우든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더라도 네. 안철수 후보나 또 심상정 후보나 민주당의 또 다수의 의원님들하고 협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8석 의석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진정성이 조금 이제 드러날 거 생각하는데 오늘 유세 분위기를 보면은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런 것들이 어떨까 걱정을 하고 했는데 중대 앞하고 신촌에서 유세를 안 했습니까? 네, 오늘이요. 언론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중앙대 앞은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모교 아닙니까? 네. 근데 중대 앞에서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제 쭉 대선 취재를 해본 기자들이 보면은 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예. 동원을 많이 했고요. 버스로 동원을 예. 많이 하고 없어가지고 지난 2012년 대선 같은 경우는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그 말이 맞는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많은 척도 했는데 오늘 중대 앞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신촌도 뭐 많이 모이고 신촌은 특히 이제 우리 젊음의 상징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우리 같이 경쟁했던 이른바 팀 오브 라이벌스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고 이 정말 정치 개혁 또는 정치적 협치란 것은 진정으로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선거가 이제 8일 남은 시점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 진영의 어떤 치열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세를 보여주기 위한 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단일화에 대한 부분을 좀 최영두 의원님이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정치사를 한번 공부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또 나왔습니다. 미국 네. 정치사 전문 분야. 200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엘고와 조지 W 부시가 대결을 하는데요. 예. 그 당시 제3회 후보가 소비자 운동을 했던 넬프 네이더라고 네, 하는 네, 후보가 네, 나와요. 아마 네이더 이제 최영두 의원님 네. 다 잘 아실 겁니다. 네. 그 네이더가
2.7%를 얻어요. 전국에서 예. 득표율이. 예. 근데 그 우리가 아는 스윙보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플로리다가 스윙보터 지역인데 엘 고어의 표를 넬슨 레이더가 잠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지 W 부시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플로리다의 그 선거인단 수가 뭐냐면 그렇죠. 27명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2.7%를 가지고 27명의 플로리다 스윙보터 지역을 엘고가 폐하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대선에서 대선이. 조지 W 부시가 승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3의 후보의 그 지지율이 얼만큼 작용하느냐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결국 이제 단일화가 이제 무산되는 쪽으로 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얼만큼 안철수의 득표율이 윤석열 후보가 됐든 이재명 후보가 됐든 얼만큼 균형치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최영도 의원님, 네네. 단일화가 좀 무산되는 것 같아서 무산되는 것 같은데 조금 안철수 후보가 좀 불쌍하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젯밤에 급히 심야 의원총회가 국민의힘에서 열렸습니다. 네, 네.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단일화 협상에 대한 말씀하시듯이 그 경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강렬하게 우리 국민 여망처럼 어쨌든 단일화 해야 된다는 여론을 많이 전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단일화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쭉 쭉 들었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궁금한 거 다 물어보기도 하고 네. 설명을 쭉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단일화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 우리는 어쨌든 집권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참 이기더라도 네. 많은 정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거죠. 사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힘당 빼고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만들자는 그런 수준까지 깊이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아니 그런데 단일화를 하면 필승 카드가 되는데 왜 단일화를 이렇게 좀 약간 경원시하면서 왜 이렇게 상대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거는 후보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당대표 두고 하신 이야기 같은데 당대표도 이야기 만약 단일화 하게 될 경우에 합당까지 준비를 하겠다라고 당대표도 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건 후보끼리 결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도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 의견을 내지 말자라는 이제 여론이 높았죠. 후보끼리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은 이제 주변의 힘인 거고요. 그 네. 주변에 누가 있냐인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DJP 연합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전략가가 있다든가 김종필의 전략가 이게 다 해서 물밑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밑 작업을 하는 과정에 대한 것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비공개를 하고 또 설령 그것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전체적인 과정에 볼 때 속된 말로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을 해야 된다. 진정성과 신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단일화 이거는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DJP 단일화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 고수들끼리 하는 단일화였기 때문에 네. DJP 스스로가 어쨌거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 보완적인 관계였거든요. 특히 거기에다가 IMF라는 국가적 위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경륜의 JP 또 정권교체의 DJ 수평적 정권교체 DJ가 딱 전략적 합의점을 찾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정몽준 노무현의 단일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의 경우도 마지막 날까지 이게 드라마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 들어갈 때문에. 때까지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된 것도 아주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었고 또 마지막에 이제 가다가 그 전날 단일화 파기를 했어요. 네. 파기라는 이게 파장이 얼마 클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단일화한 것은 어떤 경우든 그게 파기로 끝났든 아니면 극적으로 다시 손을 잡든 마지막까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자 어느 후보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서로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180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다른 지금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큰 도움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실하죠. 관련해서 네. 얘기를 좀 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 단일화에 성사됐던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 지금 얘기하셨는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그 당시 97년대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DJ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새 시대 아이콘이었죠. 2002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한국 정치에서 87년 체제에 가장 병리를 형성했던 지역주의를 타파로 해서 온몸으로 던져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새 시대
아이콘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새 시대의 아이콘이 아니라 구시대의 아이콘인 것이죠. 과거로 가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뭐냐면 이제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외 정책으로 봤을 경우에는 평화로 가야 되는 거고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통합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전체적인 전략을 봤을 때는 새 시대의 아이콘이 아니라 구시대의 어떤 퇴행적 과거 지향적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이 어떤 단일화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성에 새로운 시대 정신에 담아낼 수 없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은 그 당시 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97년도 DJP 이렇게 단일화할 때는 저는 그때는 뭐 기자가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2002년 단일화할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 후보 이렇게 단일화할 때 단일화 현장마다 제가 조금 옆에서 지켜봤어요. 취재하면서. 그리고 소주 포장마차에서 단일화 선언하고 소주 먹을 때 저도 옆에서 짠하고 있었거든요. 2007년에는 정동영 후보하고 문국현 후보 단일화할 때 둘이 만나는데 제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2012년에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하기 전에도 만나고 했을 때도 제가 그걸 취재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상호 존중 그리고 단일화의 열망 같은 게 조금 국민의힘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조혜숙님께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열망은 최영두 의원님이 가장 강하신 것 같아요. 정작 윤 후보님은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요. 대표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지금 지지부진해지자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 그리고 통합정부 이렇게 던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김동연 후보가 오늘 회동을 한다는 소식 들려옵니다. 단일화 선언 가능성, 통합정부 구성 가능성도 예측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정치개혁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는데 오늘 두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유세 현장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서울 중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개혁이라는 얘기도 선거열을 앞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5년 동안 안 했고 선거운동 시작된 지가 벌써 몇 달인데 열을 앞두고 이런 소리 합니까? 국민 여러분을 공작과 세뇌와 기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입니다.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이 나라의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 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이다. 윤석열 후보는 크게 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개혁도 들어볼까요? 서울 명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들만 아니면 된다. 심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정치하는 세력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을 위한 통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 가리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서 유능한 인재들이 각각의 특장점을 발휘하고 윤석열의 정치개혁, 이재명의 정치개혁 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규정하느냐인 것이죠. 그러면 역대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가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역주의에 관련된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 시대의 아이콘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 한국 정치를 바라봤더니 뭐냐면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 제도에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끝나면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도 그렇고 모든 정치 과정을 보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못하는 쪽으로만 밀어내는 쪽으로 상대방만 공격하면 그렇죠. 된다. 상대 약점만 공격하면 된다라고 하는 정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플러스 정치가 되고 통합 정치가 되고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치개혁안 냈는데 그렇죠.
개헌을 하고 다 그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그거 믿어도 됩니까? 그럼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되려고 하면 새 시대의 어떤 정치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구호만 있는 거고 정권 교체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so what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심판만 하겠다라는데 그것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심판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총리는 어떻게 하는 거고 네. 정당 제도는 어떻게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는 정치 개혁이 가야 되고 그것이 이제 정치 교체와 새로운 시대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발전해야 된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내용은 뭡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결국 정권 교체가 돼야 정치 교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87년 체제를 개편한 이야기 민주당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87년 체제를 개편하기 제일 좋았을 때는 지난 대선 직후였습니다. 그렇죠. 촛불로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 기간을 공약했고 사실 기간 엄청난 안 하지 기회였죠.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때 야당들이 좀 지질매를 하고 있었고 만일 그때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으면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됐죠. 다음 두 번째 지금 말하는 핵심이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다당제가 되려고 하면은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겠다고 지난번에 공수처법이랑 민주당이 철수까지 합의했다가 결국 어기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심상정 대표도 우리는 그 처음부터 받질 않았어요. 처음 왜냐하면은 그건 정당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 대변인 할 시절에 국회의장이었던 정의화 의장이 그때 재헌절 경축사에서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자 네. 그런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럼 민주당이 던져놓은 정치 개혁안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진실로 되려면은 사실은 지금 180밖에 안 되는 국민의 힘이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아마 민주당이 상당히 다수당이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됐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아,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정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되더라도 그대로 같이 하시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개헌에 대한 관련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네. 또 이제 아까 얘기한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제도에서 제3의 정당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네. 양당 독식주 구조를 깨는 것이 새로운 정치 시대에 대한 교체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금 국민 내각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합정부라는 얘기.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박정희 정책이 어떠며 홍준표 정책이 어떠냐. 김대중 정책이 어떠냐. 그동안의 민주당 정책이 어떠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국민에게 맞는 정책을 만들어라. 그것이 국민 내각이고 통합정부를 통해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을 지금 만들어내고 지난 5년 있는 동안 것이죠. 민주당 정부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또 심지어 정의당하고 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않았고 또 우리 이재명 후보는 대구 가서는 이야기하고 광주 가서는 다른 말씀하시고 정말 그랬더니 믿더라라는 말씀까지 모욕적인 말씀까지 하시고 해서 지금 열흘 앞두고 이런 말의 진정성이 정말 저희로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요즘에 이겁니다. 정말 그 정권 교체가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정치 교체 또 정치 혁신이라는 게 시작되죠. 민주당에서 마침 좋은 논의가 시작되었으니까 네. 이게 갈 수 있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즘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최근에 우리 김황식 총리가 독일의 총리들한 책을 내어서 제가 선물을 좀 했더니 이 선거 끝나면 같이 공부하자. 독일의 총리가 바로 독일 정치 시스템이 저는 우리가 좀 받아가야 될 그런 협치 시스템을 생각을 합니다. 자, 선거 며칠 안 남았습니다. 8일 남았는데요. 이제 사전 투표가 있어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몇 가지 현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래서요. 통합정부 180석 여당이 한다면 많은 일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지금 너무 좀 늦지 않았나요? 지금 그러기에는 그러겠는데 물론 김종인 위원장 마음에 어떤 내용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진정으로 이제 정치적인 발전 이런 걸 보시려고 한다면은
그 선택 그러니까 했으면 좀 이렇게 저는 뭐 분명한 그 좌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 앵커가 이제 질문한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이해할 만한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도 그러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갈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의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정부로 가야 되는 거고 실제 그것을 통해서 통합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통합정치, 통합정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 같이 손을 잡는다면 만약에 또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는다면 큰 변수가 되겠죠. 되겠죠. 되겠고 이제 문제는 선거 며칠 뒤에 사실 사전 투표까지는 3일 남았습니다. 예. 이제 그게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인데 이제 막바지니까 지금 이제 뭐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셈인데 국민들의 판단 이런 건 지난 5년을 판단하고 예. 또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후보와 이 정당이 했던 일을 다 지난 여름에 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 이제 최영두 의원님은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심판론을 얘기하는 건데 네. 결국 유권자들은 내 삶의 질을 개선을 누가 할 것이냐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금 최영두 의원님도 서울 민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하는 것이 중도 지역 그리고 스윙보터죠. 네. 특히 이제 수도권 중에 서울 그리고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남아있는 부분들이 한 10% 지금 마지막 남아있다고 보는 건데 결국 이분들의 판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더 일을 잘할 것이냐. 산적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도대체 누구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판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장동에서 뭐 1,000억씩 몇 천억씩 몰아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뒤늦었습니다. 기본소득 경기도가 대한민국보다 재정 상황이 훨씬 좋은 도입니다. 그 개발 수익도 많고 그래서 예. 뭐 화춘대유 같은 회사들은 뭐 1조 가까운 초과 이익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 재정도 좋지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지역 화폐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잘했다고 한다면은 다른 지역 사람들은 참 최영두 의원님이 숨이 막힐 겁니다. 네거티브로 들어오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시작해야죠. 어쩐데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회를 주시죠. 최고의 전문가를 쓰면은 아니 지금 보면 당사자인 김만배나 남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CR도 안 먹혔고 다른 녹취록이 또 많지 않습니까? 다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일관된 언급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평가를 보면 윤석열 후보 결국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사고 연관성이 지금 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해명들 그리고 또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할게요. 지금 앞으로 8일 남은 시점에 누가 더 잘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더 하다가 무조건 자기만 잘한다고 하니까 자, 국민들 판단에 맡깁시다.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근데 이재명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를 가르쳐서 윤석열 후보가 SNS에다가 이완용에 빗댄 거는 조금 너무 좀 아니요 이제 비슷한 논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평화는 다 좋은 말이고 이게 그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그게 이제 이완용이 했던 말이거든요. 이완용이 이제 일본한테 우리가 식민지를 내주면서 그 변명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요금이 하는 이야기가 또 그런 겁니다. 조선이 우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을 병합한다 이랬거든요. 지금 뭐 하는 그러니까 논법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외교관을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 그 명동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3일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선언할 때 윤석열 윤봉길 의사 그 기념관에 가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윤봉길 의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부 불사 생불환이에요. 장부 출사 생불환. 장부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한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겁니다. 윤봉길 의사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일본군이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아니 그런 얘기를 윤봉길 의사의 후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기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화난 귤 사진 그리고 강아지 태극기 사진 이거 윤석열 후보 트위터 이거 관리자는 좀
글쎄 나는 이제 처음 들어서 사실 오늘도 뭐 행사 다니고 해서 잘 몰랐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트윗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트위터는 소셜미디어 중에 좀 어려운 대목이어서 예. 우리 당의 유력 주자들은 별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소셜미디어 지평을 넓혔구나라고 나 우선 그 생각을 했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구체적인 아니에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소셜미디어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주의해야 된다 이런 교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개사관이는 연장선상이죠. 무슨 소리야 또. 이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아이고, 않고 우리 그냥 박이 단편적으로 진짜. 지금 약간 지금에 필요한 걸로만 이제 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런 실수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박빙이 마지막이 뭐야 마지막이 초박빙인데 예. 최영도 의원님 네. 윤석열이 이깁니까? 이겨야죠. 이겨야죠. 예, 이겨야 자, 됩니다. 이재명이 이깁니까? 박성준 의원? 이겨서 저는 이재명 협치하겠습니다. 후보님의 가장 큰 장점은 굴복하지 않는 용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게 온- 무섭습니다. 그게. 예,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 하나하나 역경과 고난을 이기면서 실적과 검증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마지막 선택은 어떤 거냐? 결국 믿을 수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중도층에게 호소력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명, 김동연 후보가 지금 만나서 정치 교체, 통합 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도 만났다 그러죠. 저도 네. 뭐 김동연 부총리 잘 알고 상당히 어느 정부에서든 유능한 역할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개인적인 뭐 그런 선택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건 다 우리 양 후보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 의견을 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 왜 윤석열 후보냐? 정치 교체를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을 사실 차출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래서 본인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최고의 장군들, 최고의 외교관들, 최고의 경제적 기통을 불러서 네. 나라를 그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그 김동연 후보가 만나는 것은 진지한 고민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의견 교환이고 그것을 결국은 통합정부라든가 정치 교체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는 만났다고 보고요. 네. 최가박당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챙기면서 선거운동 하시고요. 네. 저희는 6시에 2부에서 더 뜨겁게 토론해 보겠습니다.